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 실전 천재원 리딩의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 테스트 3회분의 파트 7 문제 들어갑니다. 168번에서 185번까지 지문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지문부터 보시죠. 유형 확인하고 대강적인 레이아웃 보고 문제에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온라인상에 서로 주고받은 채팅 대화문입니다. 사람 이름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버글러 씨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 찾으려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대화부터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보시고 이쯤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겠는데 바로 버글러 씨가 자기가 걱정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온라인 마케팅이 그닥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 visibility라는 건 가시성이란 뜻이기 때문에 온라인 가시성, 온라인상으로 좀 눈에 잘 띄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이 걱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밑에 사람의 해결책으로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확장하는 건 어때요? 라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 이미 나왔기 때문에 A번에서 답을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서 틀렸습니다. 전시장으로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온라인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직접 오게 하는 건 아니고요. B번에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다, 더 알게 한다란 뜻이고 온라인이라는 말을 on the internet으로 바꿔놨으니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바로 들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C번, D번 확인해 보더라도 C번에 난데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D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미지 공유 앱을 개발해서 그걸 발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온라인 마케팅의 수단으로 좀 나올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D번 아니고 정답 B번으로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답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169번에 고유명사 나오면 조심하면서 모멘토 픽에 대해서 언급된 게 무엇이냐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읽은 내용으로 대충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가 보다 이런 생각 드시면서 지문을 조금 더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있긴 한데 그닥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제품 이미지를 out there, 밖에 선보이는데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사진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제품 라인을 선보이는 데까지 읽었는데 모멘토 픽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조금 더 읽어가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멘토 픽의 계정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진을 공유하는 앱인데요. 사람들이 사용해서 바로 공유하고 커멘트도 남깁니다. 사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링크도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소셜미디어 페이지까지 이 업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을까 가봤어요. 그랬더니 A번에 무료다. 시범 사용 기간 동안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업체한테는 돈을 부과한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C번에 경쟁 업체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 전혀 정보가 없었고 D번 같은 경우에 사진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한다까지 읽었으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답이 없다는 거에 약간 실망이 되면서 조금 더 읽어보란 신호가 되겠죠. 다행히도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나도 들어봤는데 항상 역접어 뒤에는 중요 단서가 나오죠. 바로 업체들은 돈을 내야 하더라에서 정답 B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나머지가 맞나 틀리나를 일일이 확인할 거 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업체들은 돈을 낸다는 말이 있으니까 B가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70번. 보통 most likely가 들어가면 싱글 패시지에서는 추론 문제, 더블 트리플에서는 연계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싱글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일하는 건지 추론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까 온라인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사진을 공유하는 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마케팅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품 자체를 개발하거나 고객 지원을 해주거나 정보기술 전혀 관련 없는 분야로 추론 문제치고는 그래도 좀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1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12시 1분이라고 나왔지만 거기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게끔 문제를 내니까 앞에 문맥을 따져줘야 된다고 그랬었죠. 앞서 나왔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이어가 보신다면 분명히 모멘토 픽이라는 회사를 사용할까요? 라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또한 체크아웃 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멘토픽 말고 다른 유명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앱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전에 여기서 그거라는 것은 모멘토픽의 계정을 만드는 걸 말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읽어 오셨으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것은 다른 앱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보기에 잡으려고 가봤더니 A번 같은 경우에 현재 이용자에게 연락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고 B번에 확장하는 건 아니에요.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 자체를 확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C번에 그녀가 생각하기로 바로 체크라는 말이 체크아웃으로 분명히 있었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른 유명한 이미지 공유 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완벽하게 되면서 정답이 C번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번 조심하셔야 돼요. 앞서 말했던 모멘토픽의 계정을 시작하고 싶은 내용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럴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전에 다른 앱도 보자고 그랬고 거기에 동의를 한 거니까 D번 혼동되지 않도록 C번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72번에서 175번까지는 정보글인데요. 제목은 없습니다만 대충 지문을 보신 분들은 뭐가 나눠져 있는 표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뭐가 나눠져 있고 시간도 있고 요일도 있고 이런 표 같은 게 보이지요. 자, 그 상태에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주제는 전반부에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앞부분을 봤더니 의문문으로 들어가죠. 약간 광고글처럼.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새로운 취미 활동이 필요하신가요?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문맥이잖아요. 뒤쪽에 봤더니 확인해 보세요. 앤더슨 커뮤니티 센터 고유명사 나오면서 여기서 오셔가지고 시작하는 거 바로 5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밑에 나오는 열거된 그런 수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그런 수업에 대한 정보글이구나를 알 수 있겠는데 A번 같은 경우에 영업시간을 알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영업시간 바뀌었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고요. B번에 수제품, 수공예 제품을 설명하는 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C번에 할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한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정보 주는 거 맞고 새로운 수업인 거는 밑에 수업 열거된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D번 정답이다. 첫 번째 문단과 수업 열거를 대략적으로 보고 정답 D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73번 문제. 어떤 수업이 여러 명의 강사라는 걸 읽자마자 수업을 다 일일이 읽어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너무 고맙게도 처음 수업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시간대, 요일대 나왔고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제빵하는 거 가르쳐 주는데요. 매주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는데 각기 다른 초청 강사라는 말은 바로 멀티플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이것과 관련된 거 정답 A번 하면 될 거를 B번, C번, D번 일일이 확인할 필요 전혀 없이 시간 절약하면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74번입니다. 사람 이름 나왔습니다. 찾기 쉽겠죠. 우리가 지금 처음 클래스를 읽었는데 그 클래스 안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넘어가서 그 다음 클래스로 가면서 눈으로 빠르게 데이비스를 찾습니다. 그런데 디킨슨 씨는 있는데 데이비스 없잖아요. 그럼 빨리 넘어가셔서 데이비스 하면서 봤더니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너의 쓰는 기술을 늘리세요. 그런데 출간한 책이 있는 작가가 바로 데이비스 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관여하는 것은 매주마다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대상이다라는 걸 보는 순간에 노비스란 단어를 보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경험이 없는 초짜, 초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beginner 혹은 inexperienced perso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 뒤에 봤더니 펜과 종이만 갖고 오면 된다 혹은 랩탑 갖고 오면 됩니다. 까지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데이비스 씨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니까 정답을 고를 수 있나 A번 가봤더니 팁을 제공하는 거 맞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아까 라이팅 스킬을 알려준다고 했지만 어떻게
출간을 하는지 출간하는 거에 대한 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초보 작가들인데 뭐 출간 팁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B번 같은 경우에 보자마자 novice의 뜻을 알고 계셨다면 바로 정답 되는 보기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초보 작가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C번, D번 굳이 확인하면 C번의 요일 아닌 거 바로 확인이 되겠고요. 그 사람이 이런 재료들, 수업 자재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펜과 페이퍼 각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D번 X 되지만 C번, D번을 실제 시험에서 확인할 시간이 없더라도 B번이 너무나 당연히 정답인 것처럼 기본적인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75번입니다. 읽고 보니까 이 고유명사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수업을 하는 센터 이름이잖아요. 이 센터에 대해서 나타내진 거? 그럼 결국 사실인 걸 찾는 문제, 언급된 걸 찾는 문제인데 읽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답을 고를 수 있을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든 물건을 팔면서 돈을 모금한다? 그런 내용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요. B번에 봤더니 volunteer, 강사들이 자원해서 오는 거다? 그런 내용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C번, 이거는 바로 확인되잖아요. 각 강의가 2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지는 보면 되거든요. 눈으로 빨리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 센터에 대해서 나오는 그 밑에 내용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강의명마다 나와 있는데 지속 시간이 전부 2시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경우 1시간이다 보니까 C번 아니네는 바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D번 봤더니 모든 수업이 일주일 한 번이라는 것은 요일이 한 번씩이라 정답 과감히 고르시면 되겠고 A번과 B번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XX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역시 절약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76번에서 180번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사글, 두 번째는 메모 회람이 되겠는데 기사글 제목을 보시고 이걸 보자마자 뭔 얘기할지 이미 짐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 업체 주스 판매가 dry up, 뭔가 말라가고 있다는 건 안 좋은 내용이니까 판매 하락인가 보다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날 것이고 두 번째 메모란덤의 제목을 보니까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이 기업 사장입니다. 그러면 기사글에서 판매가 저조하고 안 좋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판매가 저조하니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하는 대표의 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되는 지문이고요. 첫 번째 문제 176번 보겠습니다. 기사글의 주제는 처음에 있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문단 읽으러 들어갑니다. 아까 제목에서 이미 짐작은 되고 있으나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요. 음료 제조업체인 이 회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목에 있듯이 바로 판매 하락이 되겠네요. 과일 주스 판매 7월에서 9월 사이에 라고 대략적인 시간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 대표인 이 사람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요소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하락에 이 제품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 이 회사의 모든 제품이 다 지금 판매 저조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가 그렇다는 내용으로 좀 국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과일 주스가 account for,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수익의 이만큼의 금액을 차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제품인데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기사글의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가서 보기를 보시면 되겠죠? A번. 왜 고객 선호가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판매 저조가 고객들의 선호가 바뀌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주제 자체가 왜 그런지 설명하는 그림이 아닌 거잖아요. B번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제조업체 소개하는 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업체의 판매 저조이고요. C번에 신제품 출시 더더욱 아닌 거 확인히 알 수 있고 D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지문에 있었던 decline 썼을 뿐 아니라 이미 제목으로 확인했듯이 제품 판매 하락을 보고하는 것이 주제다라고 고를 수 있는 기사글의 첫 문단의 주제가 있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77번에 무슨 문제가 언급되었습니까? 여러분 안 봐도 아실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라는 건 왜 판매 하락이 됐지? 뭐가 문제야? 라는 것 같잖아요. 조금 더 읽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의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셨으면 돼요. 여름이 원래처럼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덥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은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주스를 사서 먹고 몸을 식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로 일부 주스 드링크가 가격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재료 가격의 상승 때문입니다. 그 재료가 뭐지 하고 봤더니 특히나 포도를 예를 들었어요. 포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포도 맛이 나는 주스 가격이 역시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재료 가격이 올랐을 뿐이지 재료 자체가 없다 이건 아니고요. B번에 유통 가격의 상승 아닙니다. 재료 가격의 상승이었고요. C번 바로 정답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죠. 원래에 비해서 더 시원한 여름이라는 건 예전처럼 덥지 않다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이고, D번에 경쟁 업체 가격 하락은 전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정답 C번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나머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178번입니다. 여태까지 실컷 이 기업에 대한 걸 봤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나타내진 거, 언급된 거 고르는 문제잖아요. 지문 전체에 퍼져 있는 정보로 언급된 거, 아닌 거, 사실인 거, 아닌 거 찾는 문제인데 우리가 얼만큼 읽어둔 게 있으니까 혹시 답을 고를 수 있을까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A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포도에서 만들어졌다가 아닙니다. 자, 포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포도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포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포도 주스도 상승을 한 거지 포도에서 대부분 제품이 만들어져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바로 B번인 거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 부분 패러 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쟁 증가가 또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기업의 판매에. 그런데 이 기업과 다른 큰 기업들이 losing ground라는 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누구한테 지고 있냐면 작은 브랜드. 그런데 그 소규모 브랜드들이 더 건강한 대체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브랜드들인 거죠. 그런데 in fact 사실은 연구 결과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주스들 특히나 전혀 설탕이 추가되지 않은 주스들이 지속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바로 그 다음에 봤더니 연결고리, 즉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과.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바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읽어보시면 분명히 건강에 좋은 음료수와 음식을 만드는 기업이란 말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서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번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있다거나 혹은 D번 같은 경우에 판매가 저조한 것뿐인 거지 아예 돈을 잃어가는 거 완전 마이너스 난다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판매량 자체가 약간 저조한 것뿐인 거죠. 그래서 D번 고르지 않도록 조심한 상태에서 B번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지문을 읽으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다가 보통 지문에서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 여러 가지가 열거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둘 중에 뭘 선택하냐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읽어가신 분들이 바로 뒷부분에 또 한 가지 이 변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또한 바꿨습니다. 지금 파란 색깔 병을 쓰고 있는데 음료수에 그거를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바로 회사 이미지를 바꿀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까지 내용이 끝나고 있을 때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블루도 나오고 레드도 나와 뭔가 두 개가 언급됐다는 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 고르는 문제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9번 문제가 이제 좀 쉬워지거든요. 자, 무엇을 이 사람이 믿고 있습니까? 에서 이 사람이 두 번째 편지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해야 했던 것으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back on track.
다시 트랙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을 뒤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연결고리 맺은 회사들로 얘네들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지만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첫 번째 글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과 음료를 만드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기업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다른 말이 없어도 이 Friendly Farm Foods하고 그 다음에 Net Green Cereals라는 회사가 건강에 좋은 음식과 음료를 만드는 회사구나라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문제 없더라도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짐작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서 그것과 연결고리 맺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버뒤에 중요하게 읽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할 필요가 여기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를 읽어봤더니 따라서 이번 주 우리 회의에서 제가 토론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갑자기 열거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잘 따라가셔야 돼요. 머릿속에 번호를 붙이면서 첫 번째, 새로운 맛 개발, 두 번째, 가격대를 넓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세 번째로 다시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 주스 병을 왜냐하면은 새로운 컬러 디자인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멍하니 읽을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뉴 컬러는 아까 레드였는데 원래는 블루였는데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읽었던 정보가 머릿속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고 있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거된 것 세 가지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로 새로운 맛, 두 번째 가격대 다양, 세 번째 원래 파란 병을 도로 가지고 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거된 것들 가지고 정답이 있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A번 맞잖아요. 그죠? 원래 파란색 병을 사용해야 된다. 원래 걸로 돌아가야 된다. 새로운 레드 말고가 있었기 때문에 A번 정답인 거 됩니다. 그런데 B번에 덜 비싼 공급 업체 찾아라 없었어요. 그리고 C번 잠깐 스킵할게요. D번 같은 경우에 아까 분명히 다른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C번을 제가 왜 놔뒀냐면 뒤에 조금 더 읽으시다가 분명히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하자는 말이 있어요. 독특하면서 높은 품질 제품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 통제 과정을 도입하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품질 제품을 갖다 제공합시다 해서 끝난 거지 이렇게 그 과정까지 도입하자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A번 정답으로 빨리 고를 수 있게끔 이거를 읽고 나서 블루, 레드 이런 말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게끔 처음에 읽을 때부터 중요한 정보로 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동의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맥상의 동의어죠. 그럼 지문을 먼저 가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meet이란 동사가 만나다란 뜻의 동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 만나다란 뜻으로 물론 쓰이죠. 길 가다, 친구 만나다. 그런데 두 번째로 특히 불쾌한 일 등을 겪다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I met the same problem. 나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 그게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겪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닿다, 합류하다라는 뜻도 쓸 수가 있겠고요. 필요를 충족시키다의 뜻, 그리고 돈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잘 쓰이는 경우는 사실은 충족시키다의 뜻으로 토익 시험에서 파트 5나 7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뒤쪽에 목표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목표를 만날 것이다라는 건 목표를 충족하고 만족시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C번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A번에 도입하거나 혹은 목표를 encounter, 뭔가 맞닥뜨리고 마주칠 때 쓰는 것이고요. D번의 adjust는 조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미세 사전적인 뜻을 기본으로 알고 뒤에 나오는 목적어와 더불어서 문맥적인 뜻으로 정답 C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181번에서 185번까지 이메일 서식 확인하시고 이런 지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첫 번째 이메일 제목이 있다 보니까 디저트 페어, 박람회인데 이렇게 R이 붙으면
이거에 관해서 답변 서식이잖아요. 누가 문의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글을 봤더니 바로 그 faire가 제목이 되면서 안 보려고 해도 이게 보이죠. 뭔가 표처럼 되어 있으면서 열거된 내용이 있는데 등록 서식입니다. 아, 그러면 어떤 박람회를 하는데 그 박람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이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박람회 관련된 이메일에 박람회 정보가 있을 것이고 그 정보 중에서 이 등록자와 관련된 정보가 뭐냐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첫 번째 글에서 우리가 아직 보기 전이라고 따진다면 만약에 첫 번째 글에서 며칠까지 등록하면 얼마 할인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과연 그 할인 딜을 받았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 계통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짐작을 하면서 문제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81번 왜 편지 썼습니까? 흔한 주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문단에 봤더니 관심 보여줘서 감사하대요. 케이크 판매하는 거. 그럼 눈치가 빠르신 분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아까 그 디저트 박람회에서 케이크를 팔 사람 상인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뭔가를 감사하면서 쓰고 있는 글인 것 같은데 관심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페어, 박람회가 그동안 얻어왔습니다. 명성을 가장 크고 제일 성공적인 행사로 이런 종류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관심 보여서 감사하다는 게 주제인가 싶었더니 뒤이어서 to answer questio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자면 그럼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케이크 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편지의 주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답변하자면 돈이 나오고 있어요. 숫자 액수 중요하죠. 정확하게 55 못 외워도 이쯤에 정보가 있었다 기억하면서 바로 그 스페이스 장소의 비용은 이 스페이스라는 건 아까 제목을 보건데 바로 그 박람회에서 케이크를 파는 장소를 말하는 거겠죠? 그 스페이스 비용은 $55입니다. 그 사이즈에 관계가 없이 만약에 귀하가 멤버가 아니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 두 번째 글 쓴 사람이 멤버인지 아닌지 확인을 또 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이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멤버가 아니라면 55불입니다. 그런데 멤버들을 위해서는 45불입니다. 라고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멤버가 싼 거죠. 그런데 모든 판매자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공짜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privileged 상인 프로그램에 접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바로 판매자들이 잠정적인 구매자들에게 연결이 되고 소개가 될 것입니다.까지 정보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내용이 상대방이 문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럼 A번 봤더니 동료를 초청하기 위한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질문에 답하는 거잖아요. B번에 답하는 것도 맞고 상대방이 케이크 파는 벤더인 거 맞으니까 그 사람 문의에 답변하는 거 맞겠다라고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 더 보고 싶으신 분들 C번에 주문과 주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D번에 요 단어는 요청하다, 요구하다란 뜻인데요.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죠. 돈 내라 이건 아니고 다만 얼마씩인지 가격 소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답은 B번 하시면 되겠네요. 182번입니다. 동의어 찾기 문제, 문맥상의 동의어다 생각하면서 지문 내용을 다시 보시죠. 원래 요 단어가 사전적인 뜻을 알아야 문맥적인 쓰임까지 확장할 수가 있겠는데 사전적으로는 원래는 차이점, 구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되는 어떤 훌륭하고 뛰어난 점이란 뜻으로 excellence의 뜻이 있고요. 그만큼 구별되고 뛰어난 명예를 의미해서 honor라는 단어도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앞에 말하는 그 fair, 박람회를 설명하면서 그 박람회가 그동안 얻어왔습니다. 가장 크고 성공적인 이런 종류 행사로서의 명예를 얻어왔다. 이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예를 얻어왔다라는 뜻으로 바로 정답이 D번이 되겠고 A번의 contrast, 뭔가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잖아요. B번의 division, 어떤 부서라든가 C번의 만족은 전혀 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맥적인 쓰임도 물론 중요한데 그 전에 앞서서 사전적인 뜻 그리고 문맥적인 뜻 골라서 정답 D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83번입니다. 자, 무엇이 사실입니까? 가격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55불, 45불 기억나시죠?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럼 읽었으니까 되도록이면 또다시 읽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고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A번을 가봤더니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기억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183번 정도의 문제를 풀고 있다면 이미 앞에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지쳐있는 상황이라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그대로 날아가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대충 기억은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은 것쯤이야.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빠르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55불입니다. 사이즈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번에 영향받지 않는다, 사이즈 관계없이 바로 연결되면서 A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번에 협회 가입비 포함이라는 말 없었고요. C번에 각기 다르다, 참가자의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D번에 작년부터 인상된 거는 모릅니다. 그냥 요번에 가격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진 사실 비교해봤자 전혀 언급이 안 되었지만 비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답이 있기 때문에 A번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84번입니다. 고유명사 업체 이름 나왔습니다. 사실 문제 읽을 때부터 이 업체가 참가하는 업체인가 보지 뭐 라고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표를 빨리 가서 등록 정보를 보면은 역시나 그 업체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얘들이 뭘 할 것이냐, 그럼 뭘 할 것인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업체가 참가한다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럼 참가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고를 수 있을까? A번, 요구하다, 추가 테이블과 의자를 요구하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죠? B번 같은 경우에 제품 시연을 할 것이다. 그리고 C번에 공급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그런데 D번.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읽은 게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았다면 이거 왠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앞에 잠깐 한번 가볼게요. 분명히 포텐셜 바이어들에게 소개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잠정적인 구매자들에게. 그러면 당연히 아까 그 문제에서도 여기서도 포텐셜 바이어들에게 이 사람이 소개가 될 것이 맞는 것이고 참가 업체니까 정답이 D번인 게 이미 나와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A, B, C 또 일일이 따지고 있고 하기보다는 보기를 읽다가 얘도 아직 안 나왔고 하다가 D번 아까 전에 이 생각이 드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참가 업체라는 것만 가지고도 정답을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요런 거 빨리 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시간이 절약이 잘 되는 분들인 거죠. 18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제한되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은 아까 두 번째 글을 쓴 그 업체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페어에 참가한다라는 것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 정보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이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약간 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를 보고 빨리 고르려고 들어가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체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표현 나오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노트 대신에 please note 같은 표현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정답이든 오답에 반드시 근거가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눈이 빨리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물론 나머지 정보 다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점프해서 들어가 보면은 note that, 확인하세요. only, 특히 뭐뭐만 이런 정보 있으면 중요하잖아요. 미리 부킹, 예약하는 사람, 선예약한 사람들은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호하는 부스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선호하는 부스를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물론 그 뒤에 보니까 모든 부스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눈으로 잡아봐야 될 것은 먼저 부스를 예약하는 거, 선 예약에 대한 정보가 첫 번째 페어 관련된 이메일에서 나왔던가 하고 가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메일에서 역시 이 표현이 있었거든요. 너무 중요한 표현. 그 뒤에 보니까 가격들은 바로 선 예약 가격입니다. 그리고
적용이 됩니다. 언제만?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눈을 이동해서 11월 30일까지만 이렇게 하면 선 예약이 되면 부스를 갖다가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두 번째 글 가서 과연 11월 30일 전에 한 건지만 확인하러 가보시면 됩니다. 바로 날짜 확인을 눈으로 딱 보시면 되죠. 11월 30일 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포함된 업체는 바로 선 예약을 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스를 갖다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정답 B번으로 고를 수 있게끔 눈을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시되 please note나 note 대시라는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A번, 멤버십 갱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B번에 크레딧 카드 이거는 정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밑쪽에 무슨 체크를 수표를 어떻게 하세요라는 내용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크레딧 카드로 예약을 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D번에 하루 일찍 갔다 역시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 부분의 날짜 연계 문제로 정답 B 고를 수 있게끔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문을 읽으시면서 어느 부분에 뭐가 정답의 근거가 있을 거야라고 미리 알면서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note나 please note나 혹은 별표 치고 있는 문장이 있다면 반드시 문제에 써먹는 정보이기 때문에 눈이 먼저 가도 될 정도로 정답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풀어본 것들 중에서 패러프레이징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겠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novice란 단어라든가 그렇게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패러프레이징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꼭 가지면서 완전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트리플 패시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